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성립되기 전 유럽의 정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무제에 밀려서 시작된 흉노족의 서쪽 이동이 4세기가 되면 흑해까지 이르고 그곳에서 흉노족의 일부라 할 수 있는 훈족이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을 정복하였습니다. 고트족의 일부는 투항하였으나 일부는 남쪽과 서쪽으로 다시 이동했고 5세기 초에는 이들이 로마를 침략하고 정착하기에 이르지요. 이것이 추격해서 살펴본 게르만족의 이동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교도의 침략을 받은 로마를 버리고 33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들이 동쪽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제국의 주력 군사들이 모두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쪽은 언제든지 게르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천도는 로마가 제국의 서쪽을 잘라낸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95년 로마는 동서로 분리되었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친위대 사령관이었던 게르만족 오도아케르의 궁정 쿠데타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도아케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고트족의 침입을 받고 서로마 제국과 함께 사라지게 되죠. 반면 동로마 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 9세기가 되면 콘스탄티노플이 유럽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주인이 사라진 서로마 제국의 영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바로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프랑크족의 클로비스가 486년에 주변을 통일한 후에 게르만족이 믿었던 아리우스파 기독교에서 로마인들이 믿는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황의 지지를 받으며 메로빙거 왕조의 프랑크 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독교의 두 종파인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차이를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공포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기독교는 이미 단일한 교리를 가진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진 아리우스 논쟁에서 아리우스는 예수가 비록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긴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하다며 신성을 부정하였는데 아리우스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25년 니케아에서 첫 번째 공의회를 소집하였고 그곳에서 아리우스의 라이벌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하느님이라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결정되어 로마 제국 바깥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에게 자신의 교리를 전도하게 된 것이죠. 로마인은 아타나시우스파를, 대부분의 게르만족은 아리우스파를 믿었다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비스에 의하여 성립된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쇠퇴하였고 8세기에 들어서면 왕권은 메로빙거 왕조의 궁제였던 카롤링거 집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732년에 아프리카를 통하여 무섭게 유럽으로 치고 올라오던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를 메로빙거 왕조의 궁제였던 카를 마르텔이 트루푸아티아에서 막아내면서 왕권이 실질적으로 카를 마르텔에게 넘어간 것이었죠. 메로빙거 왕조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면서 교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카를 마르텔의 아들 피피는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왕조 교체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교황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황 스테파노 2세 역시 당시 로마주의를 지배하고 있던 랑고바르드 왕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었죠. 따라서 교황은 피핀에게 프랑크 왕국의 왕조 교체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랑고바르드를 토벌하고 이탈리아 중부를 자신에게 기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핀은 이를 받아들였죠. 곧 피핀이 이탈리아로 진군하여 랑고바르드족을 무찌르고 로마에서 라벤나에 이르는 중부 이탈리아를 교황에게 기증하였는데 이것이 1870년 이탈리아 통일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로마 교황령의 기원입니다. 피핀 사후의 프랑크 왕국은 그의 장남 카를과 차남 카를로만에게 분배되었지만 카를로만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카를이 프랑크 왕국의 단독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카를은 아버지의 전쟁 성과를 뛰어넘으며 작센, 바이에른, 보헤미아, 이탈리아, 스페인의 일부까지 손에 넣고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극적으로 넓혔죠. 당시 로마의 교황은 레오 3세였는데 그는 권력 기반이 약했고 로마 귀족의 저항에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레오 3
3세는 교회를 보호해줄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고,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사라진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켜 프랑크 왕국의 카르를 황제로 옹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800년 12월 25일 성베드로 성당의 성탄절 미사 때 카를 대제의 황제 대관식이 치러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교황 레오 3세가 카를 대제에게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장면인데요. 원래 로마의 황제는 자주 색 옷을 입었는데 카를이 두른 망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주도하는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아울러 교황이 황제의 선임권을 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레오 3세는 이러한 방식으로 황제를 견제하면서 교황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카를 대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레오 3세로부터 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만보다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것이라 판단한 이유였겠죠. 마지막으로 서로마 제국의 황제 등극에 대한 비잔틴 제국의 승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12년간의 협상 끝에 812년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 미카엘 1세 랑가베에 의하여 황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 부활하였습니다. 814년에 카를 대제가 사망한 후 프랑크 왕국은 그의 아들 루트비 경건왕이 황제에 올랐고, 그의 사후에는 3년간의 형제 전쟁을 거쳐 843년에 베르댕 조약이 체결되면서 세 나라로 분할되었습니다. 즉 첫째인 로타르 1세는 황제의 칭호와 이탈리아와 로트링겐 등 중부 프랑크를 차지하였고, 셋째인 루트비 2세 독일왕이 동프랑크의 왕이 되며 라인강 동쪽 지역을, 넷째인 카를로스 대머리 왕이 서프랑크의 왕이 되며 라인강 서쪽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카를 대제가 쌓아올린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졌고, 이것이 오늘날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원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855년 로타르 1세가 죽으면서 중부 프랑크가 다시 3명의 아들에게 나뉘어졌고, 그중 로트링겐을 지배하던 로타르 2세가 사망하자 서프랑크와 동프랑크가 870년에 메르센 조약을 체결하여 그 영토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루트비 2세가 죽은 후 중부 프랑스는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 영지를 둘러싸고 동프랑크와 서프랑크가 다투는 사이에 중세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였죠. 서프랑크도 카를로스 대머리 왕의 막내 카를로만이 죽은 뒤 사실상 단절되었고, 이때 동프랑크 왕국의 비만왕 카를 3세가 서프랑크의 지배권을 얻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프랑크 전체를 통합한 일시적인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카를 대제 사후의 프랑크 왕국은 쇠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 안에서는 카를 대제에게 눌려있던 각 부족들이 자리배기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밖으로는 이교도들이 제국 내부로 침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약탈을 일삼았던 노르만인이 서프랑크의 심장부인 파리까지 쳐들어왔고, 당시 황제 비만한 카를 3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에 귀족들은 비만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조카인 아르눌프를 새로운 황제로 선출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이 관을 씌워주고 서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몸에 두른 시기는 이 시기까지입니다. 이후 서프랑크는 결과적으로 노르만인이 파리를 공격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던 파리 백작 로베르가의 오도에게로 넘어갔죠. 이후 오도는 카페 왕조의 초석을 다지게 되고, 그 결과로 987년이 되면 오도의 손자 위그 카페가 카페 왕조를 개창하며 현재의 프랑스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동프랑크는 아르눌프의 아들 유아왕 루트비가 죽으면서 왕권이 단절되었고, 단절된 동프랑크는 왕의 선출 과정과 후계 승계 등의 과정을 거치며 결과적으로는 약 920년경부터 프랑크인이 아닌 작센 공작 아인리 1세에 의한 작센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이 향후 독일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인리 1세의 아들이 바로 오토 대제이죠. 프랑크 왕국은 대체로 이 메로빙거 왕조와 카롤링거 왕조까지를 일컫는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가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민족 의식을 가르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